시민들 인터뷰한 말씀들 쭉 들어보셨는데 뭐 들으신 분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된다라는 거는 한번 다시 합의문안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떠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합의를 한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그건 맞는 있는 말씀입니다.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극한 대립이 그래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뭐 분신도 하고 막 이런 극단으로 치달았던 것이 그래도 사회적 타협 기구를 통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죠. 예. 그러나 합의도 이제 전현희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얘기했다시피 이건 최대치 합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차선책인 거죠. 또는 차차선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희도 한번 꼼꼼히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양파 껍질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에 합의한 게 오전 2시간, 7시부터 9시, 오후 2시간, 6시부터 8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고도 일단 논란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말씀하신 알겠지만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자가용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지만 예. 출퇴근 시간대만 허용된다 이런 거니까. 그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한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뭐 밤에 출근하는 시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카풀 서비스가 이제 그것들을 명분으로 삼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제 법이든지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명확히 못 박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니까 그 자체 가지고서 이제 문제는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그렇습니다. 4시간 가지고 어떻게 카풀 서비스를 하면 카풀 서비스라는 자체가 무슨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의미가 없냐 이거 없다는 것이 하나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카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지금 카풀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그래서 심야 시간, 뭐 주말, 목요일, 금요일, 뭐 주말에 또 택시가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시간 이런 때인데 그 시간 싹 빼버리고 출퇴근 시간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것들이고요. 더더구나 벌써 또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게 서울에 있는 개인 택시 사업 조합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서울 개인 택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그렇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주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만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예. 예, 그런 데서는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거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냐. 대표성이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참여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주체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예. 그러면은 주요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말이 나오는 거고 택시 업계도 그렇고 카풀 서비스 업계도 그렇고 각자의 대표성을 이번에 합의한 사인을 한 그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택시에 대해서 법인 택시가 되겠죠. 월급제를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더군요. 이제 월급제 플러스 이제 그 플랫폼 택시, 그야말로 혁신 택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뭐 택시 월급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왜 이제 그 월급제가 시행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걸 먼저 따져보지 않고 그렇죠. 무조건 월급제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 들어보면 택시기사 월급을 보통 이제 뭐 한 250만 원 이상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택시기사가 일한 시간만큼 곱하기 최저임금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운행 수익만큼 또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250만 원 보장하겠다 이런 건데 250만 원 기준이 사실 없는 것이고. 그 250만 원은 만들겠다는 목표지 250만 원을 그렇습니다. 주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목표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기사들이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월급이 되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를 두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월급제,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오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뭔지를 좀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월급제를 시행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월급제부터 얘기를 나누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이제 뭐 악마가 숨어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도 있더군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들
차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 오는 사람도 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된다. 그건 못하겠다. 이제 뭐 이런 워낙 얘기도 있다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워낙 모든 게 기록이 되니까 운행 기록 같은 게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손님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는 게 그 초고령 운전자 감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초고령 운전자의 나이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문제는 우리 택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만 택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도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자영업자 문제랑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데가. 근데 이제 초고령 운전자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우선 문제죠. 지금 일반적으로 초고령 그러면 이제 75세 이상인데 그러면 75세 이상 기준으로 할 것인가, 65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70세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선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차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차한다면 면허를 국가가 지자체가 환수하는 사들여서 거니까, 그렇죠. 환수하는 건데 환수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세금을 들여서 그걸 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남아있는 것들이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자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그 버스는 상당히 많이 공용화가 됐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네네. 시외버스는 뭐 아직도 일반 회사들이 많이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시도 공용화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택시가 과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급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죠. 예. 택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합승이 허용이 안 되는 것처럼 1인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량 운송수단인 공용화하냐 그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택시를 공용하는 데는 네.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택시 예.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발표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우버 택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 가지고 우버 택시가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운만 띄웠지 예. 사실 우버 택시가 어떤 그 혁신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 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이제 부재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법인 택시 가운데 많이 운행을 못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예약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쪽으로 가서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네. 어떤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택시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예. 것인데 이게 방식이 예. 우버 택시랑 비슷하긴 한데 우버 택시랑은 그거랑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전혀 자꾸 다른 얘기입니다. 우버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때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활용해봤던 우버 택시처럼 내가 언제든지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는 얘기는 그 택시를 우버 그렇죠. 택시처럼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우버 택시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씀처럼 이게 자칫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물론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